자, 다음은 사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화는 크게 이제 4대 사화가 있는데 4대 사화, 이 4대 사화의 내용과 그리고 언제 어느 왕 때 발생했는지를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호사화는 연산군 때 발생이 됐고 핵심은 김종직의 조의 제문이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발생했고 연산군이 어머니 죽음과 관련된 사람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사건인데 이때 물론 훈구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물론 살인들이 더 피해가 컸긴 했지만 어쨌든 이 이후 이제 연산군이 폭정을 하게 되고 결국 중정 반정으로 폐위당하죠. 자, 그럼 어쨌든 이 중정 반정 이후에 즉위한 중종은 당연히 이 개혁을 하고 싶겠지. 그 다음에 조광조라는 인물을 등용을 해서 자, 개혁 정치를 실시를 합니다. 이런 뭐 소격서 폐지, 현령과 실시, 미운 삭제 이런 개혁을 실시하는데 특히 이 미운 삭제가 근데 원래 기존에 있었던 훈구파들의 반발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공신 목록 삭제입니다. 거짓 공신 목록 삭제인데 이게 반발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 중종도 이 조광조에 대해서 실증이 났고 결국 그래서 조광조 등 기묘 살인들이 숙청당하는 기묘사가 발생하게 되죠. 이거 중종 때 발생한 거고 그리고 이 중종이 죽고 나서 이제 인종이 즉위했지만 인종도 얼마 안 있어서 사망합니다. 그래서 중종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명종이 즉위하게 되는데 여기 안 써놨지만 명종 때 왕실 외척 간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뭐가 일어나느냐 바로 을사사화가 일어나게 되죠. 여기 부분도 한 문제 나오니까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 외란과 호란의 극복 부분에서 조일전쟁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조일전쟁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좀 순서 흐름 같은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흐름. 자, 일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통일한 이후 조선을 침략을 합니다. 15만 명의 병력을 보내서 조선을 침탈을 하게 되는데 물론 명나라 정벌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부산을 상륙하고 나서 부산 진성과 동래성을 함락하고 난 뒤 파죽지세로 충주까지 진격하게 돼요. 근데 이때 충주에서 누가 주둔하고 있었냐면 바로 신립의 8,000명의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신립이 탄금대에서 싸우다가 결국 일본군에게 패배하게 되죠. 자, 신립의 패배를 듣고 난 뒤 선조, 이때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는 일단 평양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주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명나라의 지원을 요청하게 되고 명나라가 이여성을 파견하게 되면서 동아시아 국제전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조선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라는 법은 없나 봐요. 이때 수군과 이병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특히 이병들은 지형적 특징을 이용을 해서 일본군의 육로 보급로를 차단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병 곽재우 조원 서산대사 사명대사 이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는 참고로 스님들입니다. 그다음 고경명 김천일 등이 등장하게 됐고 근데 특히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이순신 장군이 등장하게 돼요.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이길 수 있었던 요인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뛰어난 전략 전술가 판옥선 그다음에 거북선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포도 있었고 특히 거북선 여러분 이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셔? 알죠? 자, 거북선 쓸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계속된 승리를 보면은 옥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 등등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의 가장 큰 전투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한산도 대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돼. 쓸 수 있어야 되고 자, 여기서 하깃진 나오면 무조건 한산도입니다. 한산도. 무조건 한산도고 자, 거북선과 화포를 이용해서 포위 선멸전 일대 일본군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군대를 격파했던 해전이 바로 한산도 대첩이다라는 거. 그리고 부산포 해전도 있었죠. 자, 그럼 이런 이순신 장군의 승리가 어떤 가치를 이의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 여러분 쓸 수 있어야 돼. 자, 서남해 바다의 제해권을 장악을 했다. 여기서 서남해는 서해와 남해 바다를 뜻합니다. 자, 바다의 제해권, 바다를 장악했다라는 뜻이지.
바다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일본군이 거기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곡창지대였던 충청도와 전라도를 지켰다라는 이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지키고 있으니까 이 서해를 통해서 해상 보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 수군, 그러니까 일본군의 해상 보급로까지 차단했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관군들도 활약을 하게 되는데 권율의 행주대첩이 있고, 그리고 김시민의 진주대첩이 있는데 이 진주대첩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관군과 이병이 합동작전을 했던 거고, 일본군의 전라도 진격을 저지했던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던 전투입니다. 물론 이 전투 중에서 최고 사령관이었던 김시민 장군은 적의 총탄을 맞고 장렬하게 숨을 거두시게 되죠. 그리고 평양성 전투도 있습니다. 명군과 조선군이 합동작전을 펼쳐서 고니시가 주둔하고 있던 평양성을 탈환하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봤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일본군이 휴전 협상을 제안합니다. 근데 이게 결렬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이 파직이 됩니다. 이때 일본군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굳이 지금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이순신이 파직이 되고 그 자리에 삼도수군 통제사의 자리에 원균이 임명되는데, 이 원균이 일본군하고 싸우면서 대패하게 됩니다. 7천량 해전에서 이때 이순신이 키워왔던 134척의 배의 거의 대부분을 침몰시키게 되는 사람이죠. 이 원균이 굉장히 큰 졸장입니다. 졸장. 나쁜 새끼. 자, 어쨌든 이렇게 수군이 개멸이 되니까 선조가 다시 또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하게 되고, 어디서 결국 이순신 장군이 이 열악한 조건에서 대승을 거두느냐? 바로 영화로 나왔던 바로 명량 대첩에서 대승을 이루게 되죠. 이거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죠? 13척의 함대로 명량에서 일본 수군에게 대승을 거두게 된다라는 거. 조선 수군의 제해권을 탈환했고 일본군의 서해안 북상을 저지했던 사건이다라는 거. 자, 이렇게 다시 바다의 제해권을 장악하게 된 이후 도요토미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군과 이제 결국 조선 수군 사이에서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를 하시게 되죠. 물론 노량해전 승리입니다. 우리의 완벽한 승리예요. 완벽한 승리. 어쨌든 이 노량해전 이후에 전쟁은 끝이 나게 되고, 이후에 일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틀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거든. 이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걸 에도 막부라고 부릅니다. 이 에도 막부가 관계 회복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다시 일본과 교류를 하게 되고, 이때 조선이 일본에 파견한 사신이 바로 통신사입니다. 통신사. 그 SK 통신사가 아니라 조선 통신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